예, 여러분들이 교재를 삼고 있는 그레인저의 핵심 기분석 교재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분석이 이번 학기에 다룰 분량을 간추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책이 의미가 있다는 거에서 교재를 삼았습니다. 이 책의 도입부를 보는 것이 여러분은 좋을 겁니다. 자, 1장에서는 분석자의 도구 상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들이 실은 이 책 전반을 갖다가 썸머리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뤄야 될 분석기기들을 쭉 정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1장이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을 그냥 인트로덕션,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1장 내용이 전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장에서 서론 부분이 있고, 우리가 분광법에서 분자분광법에서 다뤄야 될 자외선, UV, 비지블, 스펙트로스코피 우리가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적외선 분광법 우리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핵자의 공명 분광법, 아마 요 세 가지가 분광법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분석기기, 여기다 더 추가한다면은 AAS, 원자 흑광법 중에 대표적인 AAS를 다룰 거예요. 아마 어디든지 UV, IR, NMR 다룰 거고, AAS 추가적으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질량 분석법이 나옵니다. 요즘엔 좀 많이 그 활용도를 하고 있는 건데 좀 비싼 기기죠.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스킵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분리분석법은 크로마토그래피 분석법의 대표적인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GC,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와 HPLC, 그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예요? 저기 나오진 않았는데 전기 분석법이 있어요. 세 번째가 아까 전기화학적 분석을 성질을 이용한 전기 분석법이 있는데 여기는 표시되지 않는데 아마 우리가 다루어야 될 거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UV, IR, NMR, 그 GC, HPLC. 거기다가 좀 더한 시간이 있다면 AAS를 다루는 정도고. 그래서 1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충분히 숙지를 하는 것이 우리가 기기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즉 프로파일. 이 교재는 매 차트 들어갈 때마다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차트를 어떻게 일반적인 생활과 연결시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웃립슬에 흰 가루가 묻어있는 한 남자가 거실 바닥에 죽은 채로 누워있다. 그죠? 자, 여기에서 그 남자의 룸메이트는 코카인을 소지한 혐의로 사건에 체포되어져 있다. 자, 그러나 주방 조리대에는 흰 가루가 뿌려진 도넛 한 상자가 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는 남자의 입술에 묻어있는 그 분말이 코카인인지 아닌지 뭐예요? 정성 분석을 보시겠다는 얘기죠. 정성 분석 아까 우리 뭐라고 정했었어요? 어떤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는 FTIR을 본다. FTIR은 주로 제가 설명했지만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밝히는 데 써요.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밝히는 건 여러분들 유기학 시간에 뭐 배웠죠? 펑셔널 그룹 배웠어요. 그죠? 카본일기가 있다 없다. 카본일기가 있으면 알데하이드냐 에스테르냐 알시드냐. 그죠? 카본일기가 없다. 없으면은 뭐야? 그것은 알코올이냐 아민이냐 그런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FTIR 갖고서 FTIR의 HCl 솔트 폼이냐 후리아민 폼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피크가 달라져요. 피크가 이렇게 두루뭉실하고 샤프하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후리아민이냐 HCl 솔트 폼이냐 이렇게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 분석을 통해서 1번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만약 그것이 코카인인 경우 코카인의 HCl 형태가 후리하게 있느냐 아니면 HCl 솔트 폼으로 있느냐 그걸 보자는 얘기죠. 요거는 얘가 솔트 폼이기 을 때문에 NH가 이게 N이 암모늄 형태로 존재하고 얘는 후리아민이기 때문에 NH 폼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죠?
그것도 이 피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정성 분석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묻어 있냐. 그죠? 만약에 세 번째는 거기가 만약에 그것이 코카인인 경우에 그 묻어 있는 남자가 약물 과다 복용인지 그럼 양을 밝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정량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죠? 코카인의 양은 HPLC 아까 얘기했던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HPLC 같은 혹은 GC 크로마토그래피 혹은 질량 분석계를 이용해 GC 매스를 이용해서 그 분석한 양의 농도를 결정해야 돼요. 정량 분석. 과다인지 아니지. 혈액 속에 있는 니코틴의 농도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코카인의 양을 분석하든지 정량 분석. 얘는 FTIR로 정성 분석. 얘는 HPLC 갖고서 정량 분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은 아까 제가 했던 내용에서도 일반 분석과학에서도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을 해요. 기기를 이용해서도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을 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FTIR의 원리와 특성을 알아야지 요 첫 번째 코카인이 묻어있다 안 묻어있다를 코카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FTIR을 분석하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만약에 두 번째 단계에서 정량 분석을 해야 되는데 FTIR만 들이다 찍어갖고 분석 다 했는데요? 그러면 안 되지. 정량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HPLC를 찍어서 양을 밝혀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FTIR의 원리와 응용, HPLC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와 응용을 알아야지만이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이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FTIR 분석을 할 것인지 HPLC 분석을 할 것인지 판단이 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사장님이 미국의 전시에 딱 갔다 오면 샘플을 딱 갖다 주고 어이 저기 미스터김 이거 요번에 미국에 새로 뜨는 제품인데 원료인데 이거 좀 한번 분석해 봐봐 그러는데 똥인지 오줌인지 가리려면은 찍어 먹어봐야 맛을 하나? 분석기기를 이용해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정성 분석으로 끝낼 것이죠. 저기 사장님 이거 보니까 원료 중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있는데요? 하고 하는 거하고 그것이 몇 프로 들어있는데요? 하는 것은 정성 분석에 보고를 할 것인지 정량 분석에 보고를 할 것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어떤 화장품의 원료 중에 진짜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면은 그것이 1%가 들었는지 3%가 들었는지 10%가 들었는지를 알아야지 원가 계산을 할 거예요. 만약에 1% 들어있어도 그 효과를 낸다 그러면 10%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원료가 비싼데 굳이 10% 넣을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성 분석을 할 것인지 정량 분석을 밝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각 분석기기의 원료와 특성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은 그 판단에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류별로 기본적인 장비의 원리를 공부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 각 기술의 다양한 강점, 즉 한계점, 즉 장단점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기의 장단점을 파악해야지만이 적재적소에 알맞는 기기를 선택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는 기계분석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기계분석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어떤 기계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시료가 있더라도 이 빨간색에 표시되어 있는 이 특징을 알아서 내 시료를 원하는 분석, 즉 정성이든 정량이든 분석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장이 우리가 지금 기계분석을 배우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이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는 아까 제가 한 얘기 또 반복적인 넓은 범위의 기교와 각각의 기기에 관련된 방법 등을 자세하게 공부해서 자신이 아는 기술과 배우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5가지 중요한 유형의 분석기기를 UV, FTIR, NMR, 크로마토그래피, GC하고 HPLC 있죠. 그 다음에
스페셜로서 스펙트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매스 질량 분석, 그죠? 그다음에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분리 분석이죠. 대부분이 그래요. 제 교재도 제가 만든 것도 UV, IR, NMR, GC, HPLC를 기본이에요. 이 5가지가. 그리고 여기다 추가한다면 원자광법인 ALC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시간이 있다면은 옛날에는 열 분석. 왜? 고분자에서는 열 분석이 많이 쓰니까. 유기 분석은 이 5가지. 거기다가 이제 무기 분석을 한다 그러면 액선 분석. 그죠?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많은 종류의 기기 분석에서는 어느 책이든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분광법에 대한 UV, IR, NMR. 요즘에 이제 질량 분석 많이 하죠. 옛날에는 이게 거의 안 썼는데 요즘에 이제 웬만한 것은 GC 매스, HPLC 매스 이렇게 해서 매스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 GC나 HPLC를 많이 씁니다. 크로마토그래피. 우리 책이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강론은 다 배워요. 한차 뜻이. 그런데도 일정에서는 다 뭉뚱그려서 한번 또 리뷰가 아니죠. 그 예비 스타디를 하는 겁니다. 예비 스타디를. 첫 번째가 이제 UV 비지블 분광법인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기초 이론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UV를 배울 것이구나 라는 얘기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제가 이따 PT 자료 아마 다음 주 정도나 다음 정도에 UV 기초 들어가면은 이 교재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에 위해서 미리 UV가 어떤 건지를 잘 설명해주는 교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꼭 읽어야 돼요. 최소한도로 1장의 내용은 달달달달 할 정도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좋습니다. 1장에 이런 UV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UV의 범위가 얼마라고요? 400에서 800 나노미터예요. 이 책에서는 400에서 900으로 표시했고 195에서 400이 UV예요. UV 영역이고 여기는 비지블 영역입니다. 가시광선이죠. 그럴 가짜, 볼 시자, 볼 수 있는 영역.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야. 여기는 자외선. 자자, 보라색보다 바깥쪽에 있는, 즉 보라색보다 센 에너지인 짧은 파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UV 비지블을 같이 표시하죠. 400에서 800이고 200에서 400까지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200에서 800까지. 그래서 기기는 조금 더 아래까지 195에서부터 900까지 볼 수 있습니다. 나노미터라는 얘기는 10 곱하기 마이너스 9승이죠. 나노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지만 어떤 시류는 에너지를 받아요. 빛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빛 받으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죠. 익사이트, 그라운드 상태에 있던 전자들이 익사이트 상태로 변합니다. 이만큼의 에너지를 받는 것이, 즉 빛 에너지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죠. 그걸 이용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죠? UV판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UV는 전자 전이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IR은 분자의 진동수를 이용하는 거고, NMR은 핵의 스핀 운동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이용해서 가는 거라는 얘기를 알고, UV에는 이렇게 파장별로 파장의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납니다. 파장의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요. 나중에 그 흡수 스펙트럼 중에서 최대 흡수 파장, 란다 맥시멈이라고 표시하는데, 그 란다 맥시멈, UV 맥시멈 값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물질의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는 램버트 비의 법칙이 나올 거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강론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편 UV에 대한 관련된 문제입니다. 램버트 비의 법칙이, 여기 비의 법칙 있죠. 램버트 비의 법칙은 이필럼 BC니까 몰 흑광계수에 대한 것과 거리와의 관계와 농도의 관계인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농도의 텀으로 표시되는 것이 우리가 활용하기 좋다는 얘기입니다.